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매일 밤 9시를 함께하고 있는 이주호 기자고요. 자, 오늘도 신나고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아무래도 저녁 약속도 안 잡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저희 그 글로벌 라이브를 사랑하신다면 방금 나왔던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꼭. 자, 그러면 1부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제가 유일하게 별명을 지어드린 미성의 남자 박성호 선임 매니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나오시고 오늘도 나오시고. 예, 뭐 연 이틀 나왔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저는 좋아요. 저도 좋죠. 네. 저는 좋은데 어쩌다가 어쨌든 네. 자, 이제 그 주말인데 주말에는 무슨 계획 갖고 계세요? 주말에 제가 내일은 좀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왜요? 병원을 좀 갔다 오고. 어디 안 좋으세요? 뭐 주기적으로 좀 병원에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래요? 네, 병원 가고 뭐 일요일에는 어머니 집에 또 이제 아니, 갔다 와야 뭔가 심심해. 이렇게 삶이 뭐 다이나믹한 거 없어요? 아니 제가 별게 없을 때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들어오실 때 항상 얘기해 주세요. 저 이번 주말에 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좀 다이나믹할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네. 어제 일단 애플 영향이 꽤 컸던 것 같고, 근데 네. 생각보다 초반보다는 후반이 네, 또 네, 네. 나아진 모습이 나타나서 안 나쁜 건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그 애플 관련 뉴스가 사실은 이제 전일에도 좀 있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도 영향을 미치면서 애플 주가가 좀 비교적 좀 큰 폭으로 좀 떨어졌었는데, 네. 그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장 후반에는 또 전전일처럼 네. 시장 자체가 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애플 관련해서는 이제 좀 억누르고 애플 주가를 좀 억누르고 있는 거는 이제 중국 관련된 이제 우려 때문인데, 그 중국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 일단 반응은 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여기 화면 보시면은 별거 아니다라고 좀 보는 쪽이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웨드부시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별일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고, 뭐 떨어져봤자 뭐 얼마 안 될 거다. 이제 그런 멘트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반대쪽에서는 애플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심지어 매도도 하고 공매도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자신의 뭐 포지션을 밝힐 정도로 이렇게 좀 서로 조금 반대이거든요. 네. 물론 이게 그 중국 우려 때문에 뭐 이걸 두고 뭐 서로 정반대 의견은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미 애플도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공매도 한 걸 수도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중국 관련된 우려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렇게 좀 상반된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참고할 수는 있는데 이제 나만의 생각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미리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네. 이건 뭐 정확한 거 아니고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제 그냥 생각인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생각해 본 건, 그럼 중국에서 만약에 아이폰의 판매량이 뭐 줄어든다고 치면 네. 그럼 애플의 네. 순이익은 얼마나 좀 영향이 있을 거고, 네네. 그럼 주가가 어떻게 좀 변동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조금 약간 둔탁한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정들을 다 넣다 보면 너무 복잡해지고 네네. 오히려 계산이 더 어려워지니까 네. 그냥 단순하게 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좀 나름대로 한번 해봤는데 그걸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저는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하기에 아이폰 매출이 애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50% 가까이 굉장히 비중이 크니까 네. 여기서 타격 입으면 네. 이익은 어떤지 잘 계산하기 어려워도 네. 일단 매출은 직접적인 타격이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네. 추정의 첫 단이 이제 매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그쵸,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중국 관련 매출 비중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네. 애플의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43%로 이제 제일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유럽이 24%, 그 다음에 중화권, 중국 쪽 관련된 게 이제 19%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이건 매출액 비중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제 중화권, 요 매출이 좀 줄어든다, 요거거든요. 네. 그러면 애플이 2022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대략 우리 돈으로는 네. 한 500조 정도 돼요.
500조 전체 원, 매출. 전체 매출 아, 네네. 500조 원. 그럼 그 중에서 중국에서 일으키는 매출은 20%라고 치면 네. 대략 한 100조 되는 100조네, 거죠. 100조. 그럼 이제 그럼 중국에서 나오는 100조 원 중에 네. 이 중에 100조 원 중에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네네. 아이폰을 절반을 안 쓰기 시작했다. 네. 아니면 모두 안 쓰기 시작했다. 네. 아니면 뭐 한 10%만 안 쓰기 시작했다. 이걸 이제 나눠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생각해야 돼요. 매출액이 줄면 당연히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이제 줄어들기 마련이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매출액이 10이 줄면 뭐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그럼 순이익도 10 줄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아니고 하나 조금 더 얹으면 요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매출액이 10% 늘면 네. 순이익이 10% 느는 게 아니라 네. 14%, 20%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네. 그 사이에 있는 걸 이제 순이익 레버리지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니까 그런 거죠. 규모의 경제라기보다는 뭐 고정비라든지 네네. 아니면 변동 비용이라든지 비용 단에서 그러니까 네. 그게 그거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비용은 얼추 비슷한데 네.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이익은 어쨌든 네.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렇죠. 고정비는 네네. 뭐 대체로 고정돼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규모가 좀 커진다고 하면은 네네. 이제 순이익 변동률이 좀 커질 수는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 핵심은 이거예요. 매출액이 변동하는 거는 얼추 생각할 수 있어요. 중국이 네. 뭐 절반 줄였다, 뭐 나름대로 가정할 수 있으니까. 그럼 핵심은 요 순이익 레버리지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순이익 레버리지도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하게 하면 정교하게 하면 좀 구할 수도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너무 복잡하니까 이 순이익 레버리지를 계산해 볼 때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네. 이게 있어요. 보시면 최근 10년간의 네. 애플의 매출 증가율과 네. 연간 단위로 그다음에 순이익 증가율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네네. 표시를 한 다음에 이 10년 동안에 매출액이 얼마 늘었을 때 순이익이 얼마 늘었다. 이게 대충... 각 연도별로 이제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이거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네. 그냥 거꾸로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답을 아는 거니까 네. 거꾸로 역산해서 평균적으로 애플은 순이익 레버리지가 이 정도 되는구나. 네. 매출이 10%뭐 늘거나 줄었을 때 순이익은 얼마나 어느 비율로 움직이겠구나. 이걸 이제 추정하는 거죠. 네네. 그 추정을 해보면 이 10년 평균을 해보면 각각 좀 편차가 좀 있기는 있어서 이게 뭐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평균으로는 한 1.5배 정도 돼요. 매출이 한 10% 늘면 순이익은 한 15% 정도 정도 늘더라. 늘어나는 게 네네. 10년간의 평균이다. 네. 예. 그러면 뭐 거꾸로 이제 느는 거니까 만약에 매출이 이제 준다. 중국에서 어떤 영향이 있어서 중국향 매출이 좀 줄어들었을 때 순이익이 얼마 줄겠구나 이게 계산이 되면 그럼 이제 뭐 자사주 매각 이런 거 소각 안 한다고 치고 네네. 그럼 EPS가 계산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말은 좀 복잡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네네. 이 정도면.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자, 보시죠. 네.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했어요. 단순 그냥 추적이고 주가의 변동 요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이 중국 매출만 변동이 있다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매출이 변동이 없으면 그러면 주가는 177달러. 이제 네. 어제 종가인 거죠. 네. 변동이 없을 거고 만약에 중국에서의 매출이 한 10% 정도 준다라고 네. 하면 애플의 매출은 한 2% 정도가 이제 하락을 할 거예요. 하락을 하고 그런 매출액 같은 경우가 원래는 한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한 3,990억 달러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순이익 레버리지 있잖아요. 네네.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1.5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고 네네. 그럼 순이익이 나오고 EPS가 나오고 네.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애플의 PER이 한 26.8배 정도 돼요. 네네. 이것도 당연히 매일매일 변하는 건데 그냥 가정을 좀 단순하기 위해서 그러죠. 네. 26.8배 하면 26.8 곱하기 6.41 하면 이제 172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10% 정도 줄면 한 172달러 정도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고 절반이 줄었다 만약에 네. 중국에서의 매출이 절반이 줄면 네. 애플의 매출은 한 9%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 네. 이렇게 쭉 가서 주가는 한 153달러 정도 될 수도 있다. 절반이 줄어도 153달러. 네, 절반 네. 줄면 그리고 만약에 중국 매출이 다 사라졌다. 네. 만약에 네. 다 사라졌다 가정하면 애플의 매출은 이제 한 마이너스 한 19% 정도 네네. 이제 사라지는 거고 쭉쭉쭉쭉 가서 그럼 그 주가는 127달러 네네.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봐도 매출이 한 10% 줄 것 같은데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그럼 나름대로의 기준을 뭐 172달러 이렇게 보면서 주가가 빠지면 좀 뭐 조금씩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절반 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 153달러 뭐 그 전에서 이제 나눠서 산다든지 아하. 이렇게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본 건데 이제 그 구독자분들께서도 꼭 이런 케이스만 아니더라도 네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하시면 뭐 나름의 또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일단 어디였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었나요? 약 네. 1,000만 대 가량 줄 것 그렇게 보는 데도 같다고 있어요. 예. 했던 데가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얼마나 팔리죠? 그러니까 1,000만 대. 중국에서는 보통은 한 5천만 대 정도 팔려요. 아, 5천만 1년에. 대 정도 팔린다. 5천만 대 정도 만약에 이제 팔리니까. 그 우리 미성의 남자의 계산법과 그리고 웨드부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전망치를 섞어 보면 네. 대략 한 그 20% 20% 정도 주는 거예요? 줄 네. 수 있다라는 계산도 나오니까 네, 네. 만약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기준을 세우자는 거죠. 내가 네. 애플을 투자하고 있다면 저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괜찮겠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 가운데다가 네. 네모나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냐면은 모건 스탠리에서 네. 저는 이렇게 오늘 자료를 만들었잖아요. 이 네. 자료를 다 만들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네. 모건 스탠리에서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저랑 똑같았어요. 시나리오를 중국에서 매출이 얼마 줄어서 네네. 그 EPS가 얼마나 줄 거냐 주가까지는 표현을 안 했는데 네. EPS가 얼마 줄 거냐 이거를 이제 가정을 해서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걸 봐서 내가 생각한 거랑 비슷하구나 이제 한번 봤는데 네. 근데 저보다는 뭐 제가 이제 계산을 잘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만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를 이 네모칸으로 봐요. 네, 최악의 경우를.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해놨기는 했는데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워스트 시나리오를 봤을 때 EPS가 한 3에서 한 5% 정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모건 스탠리는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좀 있어서 뭐 이게 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뭐 IB 주요 I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에서 한 마이너스 5도 보더라. 네네. 그렇게 조금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53달러, 127달러면은 자리가 한 이 정도 돼요. 네네. 여기 차트 보시면은 어. 저는 이제 이걸 계산을 해보면서 생각보다는 별로 안 빠질 수도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 그래요? 아니 왜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운 네. 게 네. 그러니까 전고점이 거의 190달러 정도가 됐었잖아요. 사실 뭐 그때 사지 않았으리란 법은 없으니까 만약에 190달러에서 127달러까지 내려가면 거의 한 40% 빠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그 적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그 뭐 애플이 갑자기 뭐 한 80달러, 막 60달러, 20달러 이렇게 내려가냐? 네. 뭐 그렇게 보기는 그렇게까지는 어렵다. 아닐 네네. 거다. 그러니까 중국 매출이 다 날라가도 네네. 뭐 그냥 제가 계산한 근데 거지만 저는 저렇게 되면 네. 저렇게 되면 되게 좀 만약에 저렇게 된다면 좀 갑자기 뒤통수를 탁 때리는 게 저렇게 되면 시가총액 바뀔 수 있겠는데? 시가총액이야 뭐 당연히 그러니까 바뀌겠죠. 아니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훅 올라올 수 있겠는데? 순위가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훅 올라올 수도 네. 있겠는데? 네네네. 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네. 뭔가 글쎄요. 커다란 변화가 없길 바라지만 네. 커다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중국 네. 매출이 뭐 다 줄어들 일은 뭐 없을 거고 네, 그쵸, 그 그쵸. 가능성은 뭐 높진 않을 거고 네. 그다음에 또 뭐 중국이 뭐 소위 이제 애국심 동향, 애국심을 이제 불러일으켜서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또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뭐 아이폰의 수요가 늘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가정은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는 뭐 워낙에 이제 뭐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네. 일단 뭐 지켜보는 게 뭐 지금으로서는 좀 최선의 방법인 것 그렇죠. 같고 네. 진짜 문제는 이게 확전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네. 이 애플 관련된 뉴스는 네. 이제 주가가 뭐 어디 가느냐 마느냐 이것보다는 그렇죠. 이게 확정이 될지 여부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요 그래프 나온 거는 그
미국의 그 반도체 기업들 중에 중국의 매출 비중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퀄컴이 64%예요. 네. 그래서 어제 보면 퀄컴도 굉장히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그리고 뭐 브로드컴이나 인텔 뭐 이런 기업들이 네. 이제 중국향 뭐 매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인텔은 올랐잖아요. 어제 인텔은 올랐어요. 맞아요. 그거 되게 황당하던데.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생기면 또 네. 생각나는 게 2018년, 2019년 이때 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또 한참 고생했었던 기억이 나서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확전 여부가 되는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잠시 후 3부에 그 시황할 때 저도 살짝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퀄컴의 경우에는 이 통신칩을 직접 이제 애플 아이폰에다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탑재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아이폰이 덜 팔리면 퀄컴도 직격탄 맞는 거고. 그렇죠. 네. 이렇게 그리고 또 TSMC의 경우에도 사실 그 TSMC가 애플의 A식 반도체를 또 이제 파운드리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거 안 팔리면은 그 A식 반도체 덜 만들게 되니까 TSMC도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고 사실 그래서 TSMC도 어제 크게 좀 하락을 했었고 근데 이제 또 이게 파급이 되는 게 미국 지금까지 되게 특이했던 게 애플은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무역 분쟁에서도 큰 영향을 안 받아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애플마저도 이제 정말 유일하게 그 미중 분쟁의 영향을 안 받았던 게 애플인데 애플마저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애플마저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랑 AMD처럼 미중 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것 때문에 또 어제 빠져버리고 막 이런 것가 있어서 참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전이 어디까지 되는지가 이게 되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큰 관심사가 되어 맞습니다. 버렸어요. 네. 벌써. 워낙 다양한 변수가 있으니까 이게 예측하기는 뭐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 또 확전 여부를 보면서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바람은 지금 도대체 얘네 어떻게 만들었냐잖아요. 화웨이를 도대체 화웨이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네. 그 많은 추정이 걔네가 만약에 뭐 미리 뭐 어디선가 사놓은 것 때문에 만들 수 있었다 쳐도 그럼 몇 개 못 만들 텐데. 네. 그리고 만약에 EUV 없이 DUV 여러 번 해갖고 만들었다 쳐도 몇 개 못 만들 텐데.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아이폰 타격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이 바라건대 그랬길 바라지만 또 진위 여부는 모르니까요. 맞습니다. 또 참 어떻게 보면 중국 참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뭐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애플 관련돼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고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 거는 네.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 네. 어떻게 하면 뭐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투자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오랫동안 해왔는데 결국에 제가 내린 뭐 결론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요 말씀 좀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뭐 투자하실 때 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좀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은 그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요. 네. 이게 투자를 뭐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것들은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좌측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돈을 버는 네네. 이제 투자 쪽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근로소득이랑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 이런 네네. 거 관련된 거거든요. 왜 하필 순댓국이에요? 이게 재밌어서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네. 그래서 물가라고 이제 생각하면 이제 네네. 순댓국을 이제 넣어놓은 건데 네. 어디 자료 보니까 1990년에 순댓국이 2,500원이었더라고요. 그때도 싸지 않았네요 순댓국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변동이 있으니까 네네. 우리는 이제 주식 S&P 500뿐만이 아니라 뭐 주식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는 3프로 TV니까 보통 주식 쪽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주식들을 많이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문제는 주식 투자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네네. 이제 뭐 짧은 기간에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이게 굉장히 묘하게 더 어려워지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것들이 실제로 이제 데이터로도 보면은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네. 물론 아니신 분도 있는데 어려운데 여기 좌측에 있는 이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요. 이거 자본시장연구원에서 2002년부터 개인과 외국인의 코스피 한국 증시에서의 수익률을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개인이거든요. 네. 대부분 마이너스예요. 대부분. 어. 그다음에 주황색이 이제 외국인인데 네. 물론 이게 순수하게 100% 외국인은 아닐 수도 있어요. 검은 머리일 수도 검은 있고. 머리 외국인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뭐 어쨌든간 그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쪽은 주황색 선인데 다 이제 위로 좀 올라가 있고요. 플러스고. 근데 이렇게 수익률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개인이 많은 항상 마이너스는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성적표가 안 좋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02년에 만약에 제가 이 개인 투자자 가는 이 수익률대로 내가 뭐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2002년에 제가 100억 투자했으면은요. 네. 지금 이게 얼마가 되냐면 14억이 돼요. 에? 100억이 14억이 되는 어떤 뭐 기적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이제 이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을 이게 뭐 낮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그만큼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요새는 뭐 미국 증시나 이런 쪽도 많이들 하시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 입장에서 어쨌든 주식 시장에 몸담고 있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몸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네. 그럼 투자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건 어떤 거냐면 부동산처럼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처럼. 주식 투자를 네. 부동산처럼만 하면 되는데 보면 우리 주위를 살펴봐도 저도 뭐 많은 분들이랑 이제 상담하거나 얘기를 나눠보면 부동산 투자에서 세금 걱정하시는 분이 훨씬 많아요. 주식 투자에서 뭐 돈 벌어서 이게 좀 나는 이만큼 벌었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네네. 뭐 보통은 부동산 투자에서 돈을 버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봤을 때 네. 고객분들도 상담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부동산처럼 투자하면 주식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했길래 성공을 했을까? 네.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이제 주식 투자도 적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첫 번째는 부동산 투자가 성공했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장기 투자예요. 복리 효과가 이제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참고로 우리나라 부동산의 네. 평균 보유 기간이 9년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요? 길죠. 꽤 기네요. 꽤 네. 길어요. 생각보다. 평균이 네. 9년이에요. 네. 이건 이제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 나오는 건데 네. 9년이에요. 그다음에 주식은 이건 특별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고객분들 많이 뵈니까 제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네. 평균적으로. 이것도 제가 조금 길게 잡았어요. 원래 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건 또 제가 또 뭐 보는 어떤 시각이 좀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 네네. 평균적으로 한 2, 3개월 가시는 것 같아요. 평균.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니까 수익이 이제 쌓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실례로 워렌 버핏이 장기 투자해서 수익이 많이 났다 이건 다 아시는데 네. 워렌 버핏의 장기 투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퓨브에 딱 와닿게 말씀드리면 워렌 버핏의 현재 자산이 대략 130조 돼요. 우리 돈으로. 네. 근데 이 중에 99.5% 129조는 56세 이후에 벌어들인 거예요. 저거 진짜예요? 예. 여기에요. 56세. 네네. 여기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럼 56세 이후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냐? 네. 그것도 아니에요. 56세 이전의 수익률이 이후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아요. 워렌 버핏도.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이 그 다른 결과를 낳은 건 이 복리 효과예요. 네네. 이 복리 효과가 이만큼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 살아야 돼요. 네. 네, 투자해서 성공을 하려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복리 효과를 주식 투자는 못 누리는데 반해서 네. 부동산을 이제 누리다 보니까 부동산은 좀 성공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는 부동산은 비교적 명확한 어떤 그 투자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강남이죠. 그렇죠. 강남. 그래서 강남은 비싸지만 네. 비싸도 빚까지 얻어가면서 이제 사는 거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강남도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의 강남은 자산 가격이 보통은 우상향이에요. 보통은. 네. 거기에다가 위기에 강해서 IMF 이전에는 강북이랑 강남 아파트 가격이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네. 근데 IMF 이후에는 이 격차가 굉장히 많아고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금융위기, 코로나 네. 이런 걸 거치면서 강남은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우상향을 하는 어떤 우량한 자산의 부동산은 비교적 네. 뭐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하니까 돈 있으면 네. 강남 아파트를 사는 거죠. 그리고 대장 아파트 사시려고 하는 것도 그쵸.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부동산은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좀 비싸더라도 네. 우량 자산을 사는데 주식은 또 아니신 경우가 저는 좀 맞아요. 많이 봤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특이한 게 아파트는 당연히 그 직주 근접 좋고 상권 좋고 하는 걸 너무나도 다들 거기를 살려고 하는데 주식은 꼭
이미 대장주는 올랐으니까 잡주를 싼 걸,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싸게 사서 네. 이제 비싸게 파는 게 제일 좋기는 한 건데 네네. 뭐 아무튼가 이게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은 또 성공하는 게 이런 자산을 잘 뭐 고르기 쉽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뭐 이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투자는 의미 있는 금액을 넣어서 의미 있는 수익을 내요. 근데 주식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더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보통 아파트나 뭐 부동산 사시면은 뭐 평균적으로 전국으로는 한 5억, 강남 아파트 평균이 한 14억 정도 되니까 이런 걸 이제 척척 사는 거죠. 네네. 그리고 나서 수익률은 얼마 안 나도 수익 의미 있는 금액을 넣으니까 수익금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부동산에서 좀 성공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거기다가 강남 아파트를 사는 거니까 더 어떻게 보면 수익이 좀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주식은 보유액별 투자자 비중을 보면은 5천만 원 미만이 82%예요. 그러니까 물론 5천만 원이 작다는 게 아니라 비교적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죠. 네네. 작은 금액 투자를 하는 이유는 강남 아파트니까 뭔지 몰라서 그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이런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저는 성공을 한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네. 그럼 주식 투자도 이렇게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의문스러운 게 그럼 주식 시장에서 강남 아파트가 뭐냐 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뭐 애플이나 뭐 우리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거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좋은 회사면 틀림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노키아하고 이제 소니를 생각해 보면 돼요. 아, 그렇죠. 네, 뭐 네. 그 당시만 해도 이 두 회사가 잘 나갔을 때 생각을 하면 최고였죠. 지금의 애플이나 뭐 삼성전자 못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노키아를 2000년 6월에 노키아가 내가 봤을 땐 강남 아파트야. 장기 투자해야지 네. 의미 있는 금액으로 했다가는 마이너스 93%예요. 현재 주가가. 그다음에 애플은 그에 반해서 0.8달러였던 게 이제 23,583%가 오르고요. 네네. 근데 소니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59%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 종목 리스크라는 게 굉장히 무시하기가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강남 아파트라고 치려면 제가 봤을 때 종목은 좀 리스크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장기로 또 투자해야 되니까 네. 이걸 개인이 이렇게 딱 알아채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좀 그나마 좀 강남 아파트에 가깝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수. 예, 지수로. 네. 그래서 보시면 요 좌측에 있는 거는 이제 윌시어 5천 지수라고 하는 건데 이건 네. 그냥 미국 증시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6천 개 정도 기업을 넣어놓은 건데 이게 1970년부터 보면은 뭐 다 등락은 있지만 어쨌든 우상향하는 추세가 이제 분명해요. 보통 네. 미국 증시는 뭐 영원하다고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보면 강남 아파트처럼 이제 우상향하는 게 비교적 좀 뚜렷하다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좀 신뢰할 만하다. 거기다가 수익률도 뭐 그렇게 낮지는 않으니까 최근에 뭐 미국 증시들 많이 투자하시니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10년 수익률 연복리 수익률로 봐도 뭐 10% 나스닥은 14%니까 이 정도면은 뭐 낮은 거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S&P 미국 증시 뭐 지수 투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거기다 지수 투자를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바뀌는 거를 개인들이 따라가시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요. 아, 그렇죠. 예, 뭐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은 애플이 뭐 1등이지만 뭐 10년 후에, 뭐 5년 후에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시가총액이 높고 큰 회사라고 해서 이게 강남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제 오산이다. 오산일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증시, 뭐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예, 뭐 그쪽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을 좀 시간이 조금 네. 넘어서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뭐였었냐면 또 박성호 선임 매니저 우리 미성의 남자도 오늘 이 시간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시간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물론 제가 이제 미성의 남자 또 따로 부를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따로 부를 거라서 아예 헤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매주 보던 시간에는 오늘이 좀 마지막이 될 거라서 자, 마지막으로 저희 제작진 그리고 여기에는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의 마음도 다 담겨 있을 네, 겁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돈은 저희 회사가 썼지만 구독자분들의 마음도 담아서 네. 그동안 아유, 수고하셨다는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매주 금요일마다 진짜 남들 다 놀고 막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시간 보낼 때 굳이 저희 방송 찾아오셔갖고
참 좋은 자료들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그동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